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관세사 1차 시험 회계학 부분을 맡게 된 신현철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뭐 간단히 회계학을 어떻게 접근할까 뭐 그런 내용 정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험 자체는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이 같이 지금 치러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회계학, 내국 소비세, 그리고 내국 소비세법은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푸는데 이게 이제 40문제가 되고요. 이것도 40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80문제인데 80문제를 80분간 풀어야 한다는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떤 시험이 그렇습니다. 회계학이 들어가는 시험은 항상 시간이 쫓겨서 문제를 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1차 시험은 궁극적으로 합격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뭐 꼭 뭐 내가 수석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이라면 뭐 모를까. 어쨌든 우리가 꼭 합격을 한다면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야지. 그걸 그냥 처음부터 다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회계사 시험이나 뭐 세무사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다 풀지는 않습니다. 풀 수도 없고요.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학하고 이제 내국 소비세법 요 두 가지를 같이 80분을 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시간을 이리로 이제 할애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요건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통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걸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죠. 재무회계의 목표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재무회계는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회계 원리라는 게 있고요. 처음에 회계학을 배울 때 회계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를 배우게 됩니다. 중급회계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뭐 1, 2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상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는 좀 살짝 좀 주제가 다른 고급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고급회계라고 하는 건 뭐 합병회계라든지 뭐 연결회계, 그 다음에 뭐 파생상품회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외화환산 뭐 이렇게 특수회계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 목적상 뭐 이것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급회계도 난이도가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재무회계 목표는 뭐다? 네,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관리회계.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CEO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지원해주는 그런 그 회계를 말하는 거죠. 물론 단기적 의사결정, 뭐 장기적 의사결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이럴 때 CEO는 수없이 계속 디시전 메이킹의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물건, 내 제품을 파는 회사라면 원가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어떤 가격으로다가 100개를 공급해 달라 요구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럼 결국 뭐에 의존하는 걸까요? 다 원가에 대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밑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원가 일정 부분에 그 마진을 얹어서 파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원가라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 라는 것이 있고요. 원가 회계의 가장 목표는 원가 계산이죠. 관리회계는 원가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이제 세무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회계는 뭐 우리가 이제 세법 부분이죠. 다 뭐 내국 소비세법 이런 것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회계 감사라는 게 있어요. 회계 감사. 뭐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둡시다. 이건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어떻게 이게 되느냐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입니다. 회계원리와 중급회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 회계 부분입니다. 원가관리 회계. 이렇게 돼요. 총 40문제죠. 총 40문제 중에 이 부분이 30문제가 되고요. 이 부분이 10문제가 됩니다. 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주로 계산 문제가 많아요. 게다가 이 원가관리 회계는 이 1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거의 다입니다. 계산 문제가 다예요.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약간의 시간 싸움이에요. 약간의 시간 싸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크게.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이제 다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무회계 부분은 실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은 재무제표라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업 들어갈 때 이제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큰 부분이 이제 재고자산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큰 부분이 이제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큰 부분이 사채, 회사채라는 뜻이에요. 회사채가 있고요. 여기에 또 부분이 뭐 자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네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특히 유형자산이나 이 회사채 부분은 간혹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간혹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출제 성향을 보면은 물론 뭐 저 40문제가 40분 내에 풀 수 있는 내용은 뭐 절대 아니고요. 문제가 그래도 계산 문제가 꽤 나와서 절대 40문제를 풀 수 없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한 60문제를 가지고 60분을 가지고 푼다고 가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이건 20분에 해결하고 이건 60분에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물론 여러분들의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제 경험상 그렇다라는 거죠. 아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0문제 중에 이거를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풀기 어렵다, 난해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 풀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문제 5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스킵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른 문제 못 풀어요. 어차피 이거 회계가 한 60점 이상은 맞고 여러분은 문제없이 통과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5문제 정도는 스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걸 빨리 스킵을 해버리고 5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오지선당이니까 찍으면 뭐 하나는 맞겠죠. 그런 걸 전제로 해서는 여러분들의 회계학은 100점이 기준이 아니라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90점이 만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나머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아주 뭐 어렵지는 않아요. 원가관리 회계도 아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주면 다 푸세요. 이것도 아주 어렵진 않으나 유독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들이 몇 개 보여요. 제가 봐도.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물론 뭐 이렇게 5개까지 스킵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뭐 더 좋습니다만은 몇 개 정도는 스킵을 한다라는 걸 각오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 무난히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론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론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들도 좀 많이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난이도가 중하위급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되고요. 원가관리회계도 뭐 거의 8개 이상은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요. 보통 이제 뭐 제 경험상 굳이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은 유형자산이나 회사채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다. 왜? 여기 특히 이제 뭐 감가상각을 하고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 문제라는 게 나와요. 뭐 이런 것들 막 섞여버리면 문제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체도 뭐 여러 가지 뭐 전환사채 문제랄지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또는 뭐 기중에 뭐 발행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그러나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감을 잡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간을 배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이 결국 그냥 하나로 해서 80문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세법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80점, 뭐 60점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히 이 수업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지는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푸셔야지 무조건 욕심낼 필요는 없다. 1차 시험에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1차에서 다 끝나는 부분들이니까 2차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점수를 이제 만드는 것이 충점을 올리는 것이 좀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